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 보니까 뭐 상승 하락을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약보합 마감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가장 시장을 발목 잡은 것은 금리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실적을 주가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렇지만 뭐 크게 떨어진 건 없습니다. S&P 500은 0.02%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3대 지수는 하루 종일 등락 끝에 결국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엇갈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별 특징보다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소위 성장을 기대감이 높은, 즉 지금 적자나 아니면 매출이 아주 적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큰 꿈과 희망을 꾸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내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그림 말씀드렸던데 2.884%까지 올라가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러가 무섭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 올라가면서 이 레벨만 올라가면 또 4, 5년 정도 수준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요즘 외국인 뭐 연일 매도가 네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머징 마켓의 이익 전망 자체가 이익 조정 비율이 좀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달러가 강하다 보니 달러를 받고 갖고 그 현지 국가로 갔던 자산에 대한 약간 회피 심리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일본의 엔화를 모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달러와 엔화가 되겠는데요. 지금 126.97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는 그림 자체가 올라가면 엔화가 약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2002년 이후 지금 저 그림으로 보면 최고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환율은 20년 만에 최저로 내려가고 있겠고요. 제가 원화랑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원화도 지금 4년 만에 아마 그 원화가 일본 엔화 대비 강한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어려움을 뭐 직면하고 있다.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일본의 약세는 항상 일본 엔화는 항상 보면 안전자산은 많이 분류됐던 네네. 것이 여러분들 기억 속일 텐데요. 그 역할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더 상대적으로 더 강한 요인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도 오는 것처럼 좀 반등세로 한 3일째 이어갔고요. 금 가격도 1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 가격 같은 건 일본의 약세, 엔화의 약세랑 저는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상품 가격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요. 그 상품 가격 하면 경기와 민감된 건 항상 우리가 닥터커프 하면서 구리를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 중남미 이런 쪽에서 하는 아주 기본 식량이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멕시칸의 뭐 나초라든가 타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옥수수 약간 밀가루인데요. 옥수수 이런 것들이 좀 10년의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위 유가도 문제지만 유가 다음의 문제는 늘 말씀드린 농산물의 가격, 그러니까 식량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 전 세계적인 어떤 식량의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네네. 해외 전 세계적인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농산물의 부족 이런 것들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격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을 추종하는 ETF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요. 네, 이제 상품을 추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걸 매매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네네. 특정 상품의 이제 선물 시세를 갖고 많이들 매매하는데요. 그건 뭐 저희가 논의를 하겠고요. 네. 특히 이제 상품,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상품을 이제 마이닝하는 거죠. 채굴하거나 그걸 이제 가공하고 파는 것들인데요. 소위 이제 상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특별히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인덱스는 있는데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몇 개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DB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 주에 지금 20몇 달러, 20달러 중후반인데 이거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답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농업은 에그리컬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DBC가 아니라 DBA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지수를 추종하는 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요. 네네. 그런 다양한 뭐 종자회사도 있을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ETF는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말로 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무요. 네네. MOO라는 ETF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메이커들, 그러니까 회사들을 하는 건데요.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일반적으로 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DBC랑 DBA가 있다는 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셔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TF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 빅테크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등락이 약간씩 위아래 정도였고요. 애플은 좀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아마 실적 순위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역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1.9%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나 AMD가 전부 연중 최저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2.47%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버코아 이런 쪽에서는 지금 실적도 좋은데 좀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으로 분류하고 있겠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서 조금만 실적이 좀 올라갈 주식들. 또 반대로 실적과 상관이 많이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에 바탕이 없으면 떨어질 주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실적이 조금만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엔비디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만 그만큼 실적이 좋게 젠슨왕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실적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 회사인 디어랑 방위산업의 뭐 1위 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특히 로키드 마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만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의 이제 큰 꿈을 이었는 기업들 대표적인 걸 줌만 하나 보여드리면 줌 오늘도 4%나 떨어졌는 것이 역시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은 또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기에 오늘 이제 은행주가 엇갈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익은 감소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실적 그리고 회사에서 워낙 전망이나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3.4%나 반등하는 반면에 찰스 잡은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눈높이를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 떨어지면서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런 시장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도 더 이상 이제 성장주에만 목매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치주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강세를 보인 기간이 꽤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최근 5, 6개월 작년 11월부터는 가치주가 많이 이긴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가치주는 플러스 났고 성장주는 마이너스 났는데요. 구글 트렌드 한번 보여드리면 구글 트렌드 이건 미국 기준인데요. 최근 12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면 확실하게 리세션이라는 검색이 많이 올라갔고 이건 리세션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따로 준비 하나 했지만 캐나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 약간 다른데 미국은 아직 고용 시장이 팬데믹 이전 대비 180만 명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캐나다는 오히려 5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워낙 GDP도 좋고 다 좋고 이미 50bp를 올려놨거든요. 경기도 좋고 워낙 수요가 워낙 전 세계 캐나다 수요가 좋으니까 공급을 못 찾아갈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뜨아한 상황인데 사람들의 얘기는 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와 리세션을 바로 연관시킨다는 거죠. 어찌됐건 리세션은 팩트와 상관없이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상승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금년 이후에요. 필수 소비라든가 유틸리티, 플러스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등이 마이너스지만 지수 대비를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필수 소비재가 좀 상당히 핫하고 사상적 같은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최근 12개월 동안은 지수 대비 7.6%포인트가 더 올라갔는데요. 2002년 대비 현재까지는 지수 대비 연평균 2.2% 정도 졌던 섹터입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졌는데 최근에 12개월 동안 7.6%포인트나 오겼고요.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2.8%가 지수 대비 졌던 건데 네. 최근 12개월에도 1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하는데 네. 관련해서 데이터 트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세션에 우려감이 많이 났던 바로 지금 같은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 헬스케어, 특히 특정 3개 섹터가 그 기간 동안에 평균 지수 대비 15에서 20%포인트나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그것이 과거의 통계를 필요는 우리가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지만 필수 소비재는 15%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전히 반밖에 안 올랐고 네.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틸리티는 60에서 70% 정도 상승 더 앞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 다 왔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편한 것은 필수 소비재건 유틸리티건 헬스케어건 관련된 ETF를 하시는 것이 네.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워낙 방어주는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요. ETF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